12.3 내란 사태의 핵심 인물 중 하나로 꼽히는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이 비상계엄 선포 직전 정보사 공작 요원들을 해외로 보내 북한과 접촉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한겨레는 오늘 복수의 군 관계자를 인용해 정보사령부 소속 모 중령과 소령이 지난달 말 몽골에서 북한 대사관과 접촉을 시도하다 현지 정보기관에 체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정보사 요원인 이들은 현지 북한 대사관과 연락선을 만들기 위해 몽골 정부 관계자들을 만나는 과정에서 현지 정보기관에 체포됐다가 풀려났습니다. 여행 비수기인 한겨울에 관광비자로 입국한 이들이 입국 목적과 달리 정부 인사 등을 빈번히 만나고 다니는 것을 수상히 여긴 몽골 정보기관에서 체포에 나섰다는 겁니다. 중령과 소령이 몽골에서 억류되자 정보사는 소속 요원이 맞으니 한국으로 송환해달라는 공문을 보냈고 이 과정에서 구명 활동과 소명은 문상호 당시 정보사령관이 직접 맡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군 관계자들은 이들의 임무는 계엄 명분을 확보하기 위한 북풍 공작과 관련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보사는 지난 7월 비밀 요원인 블랙 요원 명단이 유출되자 외국에서 활동하던 요원들을 급히 복귀시키고 해외 출장도 금지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계엄 10여일 전 급하게 몽골로 출장을 보냈고 문 전 사령관이 직접 구명에 나선 점을 볼 때 이들이 극비 임무를 갖고 몽골로 갔던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됩니다. 계엄 비선으로 불리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서 NLL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 등의 표현이 있었던 점이 확인된 바 있습니다. 다만 한겨레는 이들이 현지에서 북한 대사관과 접촉하려던 목적이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지는 정보기관 공작 업무의 특성상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보사는 이와 관련한 사실 확인 요청에 확인이 제한된다고 답했고 국방부도 정보사 소속 중령과 소령에 대해서는 확인이 불가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6월 해병대는 백령도와 연평도에서 대규모 사격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K9 자주포와 다연장 로켓 1000무, 스파이크 미사일 등 최첨단 무기 290여 발을 쐈습니다. NLL 일대 포사격이 중단된 지 6년 10개월, 거의 7년 만이었습니다. 9.19 군사합의의 효력이 정지됐다는 것 말고 별다른 계기는 없었습니다. 중단됐던 남북 적정지대 군사훈련 가운데 서북도서 사격훈련을 맨 먼저 재개한 겁니다. 앞서 지난 1월에도 사격훈련이 있었지만 이때는 해상 완충구역 내에서 북한이 사격을 한 데 대한 경고 목적이 있었습니다. 2달 뒤 사격훈련 규모는 더 커졌습니다. 백령도와 연평도 주둔 해병대에서 K9 자주포와 다연장 로켓 1000무를 이번엔 390여 발 쐈습니다. 지난달엔 호국훈련의 일환이라며 백령도에서 K9 자주포 200여 발을 또다시 쐈습니다. 사격구역은 서해 북방한계선, NLL에 인접한 NLL 이남 해상이었습니다. 북한은 접경 지역에서의 군사훈련 가운데 서해 NLL 인근 서북도서 해병부대의 K9 사격훈련에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해왔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0년 해병대의 연평도 포사격 훈련을 빌미로 북한은 연평도를 포격했습니다. The South Korean side have fired tens of gunshots on the territorial water of my country. 우리가 자의적 조치로서 한 겁니다. 군 관계자는 북한의 도발이 있었던 2010년 당시 설정됐던 해상 사격구역과 올해 설정한 사격훈련 구역이 유사하다고 말했습니다. 게다가 올해 훈련에선 2010년과는 비교조차 어려울 정도의 많은 포탄이 발사됐습니다. 군 관계자는 이 정도면 북한군의 반응이 있을 줄 알았는데 아무 반응이 없었고 도발 징후도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은 2010년과 같은 북한의 도발을 유도해 비상계엄의 명분으로 삼으려 한 노상원 씨의 계획에 따른 훈련이 아니냐고 의심합니다. 외관 유치죄입니다. 집중적으로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는 이런 행위를 합니다. 이런 집중 포사격 훈련에도 북한군은 아무런 움직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이 즈음 러시아와의 협력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1997년 15대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전신 한나라당 측 인사들은 보수 표심을 자극하기 위해 북한에게 휴전선 무력 시위를 요청하는 이른바 총풍 사건을 일으킨 전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 전쟁을 유발해 국민의 피를 대가로 계엄의 명분을 얻으려 했다면 이는 총풍 사건과는 비교조차 어려운 극악한 범죄일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이덕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약 일주일 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합동참모본부에 북한 오물풍선에 대한 원점 타격 방안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원점 타격은 휴전선 넘어 북한 지역에 대한 공격을 의미하는 것으로 남북 간 군사 충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김명수 합참의장이 반대하자 김 전 장관이 질책을 하기도 했지만 합참 작전본부장 등 주요 실무자들까지 반대하면서 원점 타격 시도는 무산됐습니다. 민주당은 김 전 장관이 오물풍선에 대한 원점 타격으로 국지전을 유도해 이를 빌미로 비상계엄을 선포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혹을 뒷받침하는 정황은 더 있습니다. 국군 방첩사령부는 지난 11월 말 계엄사 합수본부 운영 참고자료라는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방첩사는 보고서에서 계엄과 통합 방위 사태를 동시에 선포하는 것이 가능한지 법률 검토를 했고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통합 방위 사태란 적의 침투와 도발에 대응해 선포하는 것으로 북한과의 군사 충돌을 전제로 합니다. 이번 비상계엄을 주도한 방첩사령부가 북한과의 국지전 상황을 가정한 비상계엄을 이미 검토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야당은 평소 북한에 대해 과격한 입장을 밝혀온 윤 대통령의 성향상 충분히 가능한 방안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협조 지시를 거부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예전에 북한의 위협과 관련한 보고를 했을 때 윤 대통령이 다 때려 죽여 핵폭탄을 쏘거나 말거나라는 말을 해서 놀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내란죄 수사 과정에서 북한과의 국지전을 유도해 계엄령 발동의 명분을 마련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남효정입니다. 윤석열 후보께서 내가 제2의 전두환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정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아야 하고 윤석열 후보님, 예, 어제 발언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어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5.18과 12.12 쿠데타 이 두 개를 빼면 전두환 대통령이 정치는 잘했다. 호남인들도 이렇게 말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해명을 이제 쭉 하셨더라고요. 저도 다 읽어봤습니다. 79년은 저는 수도경비사령부에서 현역병으로 근무할 때고 우리 윤석열 후보님 아마 대학 1학년 때고요. 1980년 5.18은 아마 대학 2학년 때입니다. 우리 윤 후보님께서 누구보다도 사회와 나라 문제에 대해서 역사 문제에 대해서 감수성이 예민할 때 그 당시 12.12 군사 쿠데타와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윤 후보님의 역사 인식이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제가 굉장히 궁금하고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연 전두환 정권에서 5.18과 12.12를 빼면이라고 표현하셨는데 뺄 수가 있냐. 5.18과 12.12를 빼면 전두환 대통령이 안 됐을 건데 그걸 어떻게 빼고 평가를 할 수가 있냐. 그거는 문재인 정권한테 부동산과 조국 문제 빼면 문재인 정권 잘했다. 친일파들한테 일본한테 나라 팔아넘기지 않았으면 그러면 잘했다. 또 그 누굽니까? 가수 스티븐 유라고 유승준 가수가 군대에 빠진 거 병에 깊이만 했으면 잘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너무나 유사한 그런 발언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윤석열 후보님의 이 역사 인식을 보고 어떻게 5.18과 12.12에 대해서 그걸 빼고 전두환 정권을 평가할 수가 있느냐. 이게 완전히 오공을 수호하고 독재를 수호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우리 윤석열 후보님께 묻겠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실에 가면 전직 대통령, 우리 당 출신 전직 대통령 사진들이 걸려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 당대표실에 가보셨습니까? 한번 가봤습니다. 예, 거기에 전직 대통령 사진이 누구누구가 있던가요? 저는 그 사진은 못 본 것 같습니다. 예, 거기에 이승만, 박정희, 김영삼 세 분의 사진을 걸어놨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은 박정희 대통령과 전두환 대통령의 차이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박정희 대통령도 공과 과가 있었습니다. 민주주의를 억압하고 이런 건 과고요. 가난에서부터 수천 년 가난과 보릿고기로부터 우리나라를 해방시킨 것은 공이죠.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공과 과가 있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전두환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렇게 평가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말씀을 해보시죠. 그 차이는 박정희 대통령은 5.16 쿠데타를 해서 잘못된 방법으로 정권을 탈취를 했지만 박정희 대통령은 5.18과 같이 민간인들한테 살인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이 죄 중에 내란죄와 내란 목적 살인죄가 둘 다 유죄를 받은 거 아시죠? 그렇습니다. 그 형법 87조와 88조입니다. 내란죄와 내란 목적 살인죄 이거를 둘 다 유죄를 받았다는 것은 이거는 우리 정권 중에 가장 헌법적인 정통성이 없는 정권이고 대한민국 그 헌법 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거를 그거를 부정한 정권이 전두환 정권이기 때문에 그 정권이 설사 나중에 무슨 삼재호황이나 이런 덕분에 경제를 잘했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평가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저는 TK 출신이고 제가 전두환 대통령 이 TK 출신입니다만 저는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분명하게 오늘 지적을 합니다. 혹시 윤석열 후보께서 내가 제2의 전두환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뭐 답변할 시간을 좀 주시죠. 네, 답변하십시오. 네. 저는 그 역사인식을 말씀하셨는데 예. 5.18 정신이 헌법 전문에 들어가야 된다. 헌법 개정 시에. 그렇게 저는 줄곧 주장을 해왔고 대학 시절에도 5.18 직전에 벌어진 12.12 군사 반란에 대해서 모의재판장을 하면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제가 그 5.18 12.12에 대한 역사인식은 변함이 없고요. 그리고 어제 제가 말씀하신 건 앞에만 뚝 잘라서 말씀을 하시는데 아닙니다. 다 봤습니다. 다 네, 봤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 다 보시고 봤고요. 그렇게 말씀을 예. 하신다면은 아니 40년 전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잠깐 말을 하게 아니 시간을 40년 좀 전에 주셔야죠. 모의 재판을 하신 아니, 걸 저한테 가지고 말씀 모의 재판이라는 거 연극이에요. 모의 재판 연극이라 하신 거 가지고 하더라도 그 역사 인식을 담고 그러면 그 학생 때의 그런 걸 갖고 있는 거지. 근데 5.18을 빼면이라는 게 이런 표현이 그러면 정당하다고 보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한테 얘기를 할 수 있는 시간 어떻게 아니고 출근만 5.18을 하세요. 빼면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냐 이거죠. 아, 참. 아니 그럼 제 얘기가 그 뒤에 있지 않습니까? 뒤에 뭐 이게 말입니까? 사람 잘 쓴 거요. 대통령으로서 예. 국민의 민생을 챙기고 청년 일자리를 만들고 이러기 위해서는 정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아야 하고 어떤 정부든 업무 방식이나 정책에 있어서 잘된 게 있으면은 뽑아서 써야 된다는 차원의 말씀입니다. 잘된 게 그걸 뭐가, 어떻게 뭐가 그렇게 잘 됐습니까? 아니 그 그리고 정치를 잘했다고 이야기하시는데 전두환 정권 아니, 때 대통령의- 정치를 인권 탄압, 야당 탄압, 언론 탄압 그거 다 했는데 거기서 무슨 말하는 정치를 정치라고 잘했다는 하는 겁니까? 것은 그 최고의 전문가를 뽑아서 맡기는 이 위임의 정치라는 말씀이죠. 아니 제가 얘기한 예. 거를 다 듣고서 그런 식으로 곡해를 해서 계속 말씀을 하시면은 저 그거 안 되죠. 윤 후보님은 말을 너무 함부로 하시고는 계속 여기 나와서는 상대방한테 잘라서 얘기하는 오해한다 계속 그러세요. 아니 계속 잘라서 얘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네, 아닙니다. 그걸 어떻게 국민들이 다 보시는데 그걸 잘라서 유승민 얘기한다고 후보님. 그러십니까? 뭐 지금 유승민 후보께서 뭐 얘기를 하시니까 저는 우리 경제를 살리고 또 청년들에게 미래를 주기 위해서는 어떤 정부에 어느 나라의 어떤 정부에 누가 한 거라 하더라도 정치적인 종합적인 공과를 넘어서서 해야 될 거는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막 그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다만 이 5.18 피해자분들께서 아직도 그런 트라우마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경선이 끝나면 광주에 달려가서 그리고 그분들을 더 제가 과거에 했던 것 이상으로 더 따뜻하게 그분들을 위로하고 보듬겠습니다.